지금 핵심 증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요, 아예 문영배 대행의 이 발언까지 꼬집어서 소환했습니다.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제 말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헌재 재판관들은 꼭두각시이고 실제로는 흑막 뒤에 헌재 TF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탄핵 심판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대본을 흔드는 장면이 재판사상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제 탄핵 심판 TF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해준 거를 나는 안 건드리는 거고 다른 재판관들도 별 이견이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판관들이 너무 바쁜 상황에서 밑에서 TF팀에서 어떤 초안이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검토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안이 곧 결론이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8명은 꼭두각시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몰라서요, 장윤희 변호사님. 네. 헌법재판소 태스크포스 TF팀이 도대체 뭡니까? 네. 이게 헌재가 오늘 어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심리에 처음 들어가면서 예. 워낙에 자료도 방대하고 하니까 수명 법관, 그러니까 증거조상 등에 대해서 그 역할을 맡는 법관 2명을 지정하고 TF를 구성해서 심리를 하겠다고 작년 12월 14일에 이미 말했어요. 이게 진짜 문제가 있고 이례적이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하지 왜 지금 그럽니까? 그리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 각 재판관들이 맡는 부가 있어요. 보통은 헌재 같은 경우에는 자유권이나 사회권과 관련해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건은 특수하기도 하고 하니까 별도의 TF로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하도록 하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물론 평의도 거치고 대법관들끼리 논의하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지만 각 재판 연구관들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판사들이고요. 여러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흑막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것도 법조인 출신 정치인 분들이요. 그리고 과거에 나왔을 땐 그냥 묵인하고 이게 당연히 통상적인 절차니까요. 예. 이제 와서 결론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올 것 같으니까 예.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건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법조계에서는요, 대본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했었는데요. 예. 재판연구관들이 대법관님한테 그렇게 써가지고 보낸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법관님들한테 재판연구관이 대본 써서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고서라고 그래요. 예. 헌법연구관들이 헌법재판관들한테 대본 써서 줍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보고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대본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배우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대본 아닙니까? 예. 채널A가 저한테 이거 줬잖아요. 패널한테 주는 게 대본이지 재판관한테 주는 게 대본입니까? 왜 문영배 재판관은 예. 듣도 보도 못한 대본이란 말을 스스로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대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도 이렇게 A4 용지 들면서 그러면서 대본이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희한하네, 참 희한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예.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헌법재판이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와중에 대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삼척동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본인이 그렇게 자초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고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면 그때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 들고 있었던 그 대본 있잖아요. 그 대본 공개하고요. 그 대본을 누가 썼는지 그 작성자도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그 탄핵 심판 막판에 제기하는 문제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을 딱 한 번으로 종결하고 선고 날짜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나오면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껏 경험한 수많은 난관보다 한층 거센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극단의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울 뿐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통하여 뼈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의석수와 관련도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장이 이거는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논쟁이 많으니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그러면 그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와서 권한쟁의 문제는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런 절차를 중요한 사안인데도 거치지 않고 그냥 국회의장이 그냥 결정을 해버렸을까요? 정영식 재판관이 국회 측 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약간의 애둘러서 꾸짖는 장면까지 만나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 탄핵건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결론이 나온다면 근데 그 부분이 아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한 게 잘못됐다. 그 자체가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금 탄핵 관련된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우선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행 시절에 했던 또 총리 시절에 했던 사안들 가지고 탄핵 소추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이 한덕수 총리 당시 대행을 탄핵 소추할 때 지금 현재 국무위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151명 기준으로 해서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이 됐거든요. 소추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헌재가 권한쟁의를 지금 심리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정영식 재판관 이야기대로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대행을 탄핵하는 데 대한 우리나라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 기준을 국회의원들한테 여야에 물고 더군다나 거기 나가서 만약 그 정말 하면 이걸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합법적인 걸 될 텐데 본인이 그냥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누구 전문가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 결정을 내릴 때는 뭔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탄핵 그 심판 중에 5개 중에서 지금 대행 시절에 한 것 자체가 4개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 아니 이거는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 200석이다. 예. 라고 하면 이 지금 한덕수 대행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각하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의 어떤 했던 시절에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시 되돌려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다든지 행한 것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워낙 이거 하게 될 경우에 워낙 국정의 혼란을 비추기 때문에 그렇게 되돌리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들의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국 한덕수 대행을 탄핵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인정이 될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한 아마 국정 혼란이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